어느 평범한 10월 밤이었어요. 마야는 떡케이크 포장을 마치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람이는 이미 잠든 지 1시간.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자막이 떴어요. 룸카페 화재 발생, 사망 1명. 마야는 무심코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다음 자막이 눈에 들어왔죠. 남성 1명 경상 후 현장 이탈. 그 순간 휴대폰에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야입니다. 36살,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민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메시지 하나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저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지하철 관제센터에서 일해요. 200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지하철역 곳곳을 지켜보죠. 밤에는 집에서 떡케이크를 만들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주문받고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포장하고. 남편 성우는 학원을 운영해요. 아들 하람이는 올해 7살.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죠. 대출금, 학원 임대료, 시댁 병원비. 돈이 항상 부족했어요. 성우는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야간 특강과 상담이 점점 늘어났어요. 우리 부부 카톡도 변했어요. 예전엔 이런 대화였는데 오늘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 하람이랑 놀아줘서 고마워.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죠. 오늘 늦어. 응. 저는 가끔 브이로그를 찍어요. 요즘 유행하는 OTT 드라마 패러디로. 나는 오늘도 출근한다 시즌 3. 우프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작은 것부터였죠. 새로운 향수 냄새. 헬스장 PT 영수증이 책상 위에. 속옷 쇼핑 앱에서 알림이 와요. 주문하신 상품이 배송됐습니다. 저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아파트 도어록 기록도 이상했어요. 새벽 3시에 외출 기록이 찍혀 있었거든요. 성호야, 새벽에 어디 갔어? 아, 편의점. 담배 사러.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하람이의 스마트워치였어요. 아이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어느 날 지도를 보니까 하람이가 룸카페 골목을 지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하람아, 아빠랑 어디 갔었어?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가 길 잘못 들었어요. 7살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 소개팅 앱 광고 메일이 왔는데 성우의 보조 이메일이 참조로 들어있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남편분. 제 번호로 온 결제 알림 좀 보세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룸카페 결제 내역.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들. 와인, 그리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 시간이 연달아 찍혀 있었어요. 저녁 9시 30분, 9시 35분, 9시 40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성호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성호야, 어디야, 이응이응? 읽음 표시만 떴어요. 답장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저는 탐정을 부르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고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관제센터에서 일하니까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 밤을 확인해 본 거예요. 지하철역 외부 CCTV. 사고 신고 타임라인. 저녁 10시 17분. 학원 쪽 골목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뛰어가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그 코트. 성우가 자주 입는 코트였어요. 다음날 아침 맘카페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룸카페 앞에서 분실물 발견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검은 코트. 뒷면에 작은 라벨이 붙어있는데 하랍이라고 써있었어요. 그 라벨 제가 직접 달아준 거였거든요. 그날 밤 성우와 마주 앉았어요. 너 누구야? 성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울먹이며 말했죠. 그냥 상담하다가 일이 커졌어. 상담? 3개월 동안 룸카페를 오간 게 상담이었다고. 성우는 계속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추가 보도가 나왔어요.
사망자는 30대 여성 A씨, 타살 혐의 없음. 그리고 또다시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혹시 남편분이 이거 보셨나요? 이번엔 3개월치 자료였어요. 결제 내역, 키오스크 사용 기록, 택시 호출, 심지어 모바일 키까지. 저는 그 자료들을 컴퓨터로 정리했어요. 스프레드시트의 시간 순으로. 그러자 그날 밤이 보였어요. 룸카페 결제 후 편의점에서 와인 구매. 그 여자의 스마트워치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요. 하지만 비상벨 기록은 없어요. 모바일 키로그를 보니까 성우가 나간 지 2분 뒤에 화재 감지기가 울렸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여자가 끝내자는 카톡을 보냈고 성우는 마지막으로 얼굴만 보자고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툼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우는 패닉 상태로 도망쳤고 그 여자는 혼자 남아서 연기에 질식했어요. 살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주, 미신고, 그리고 불륜. 관제센터 동료가 말했어요. 증거는 차갑고 말은 따뜻하게. 저는 정리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수사 결과 성우는 업무방해죄와 현장 이탈 신고 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어요. 학원은 학부모 카톡방이 난리 났어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밈으로 이건 막장 드라마냐?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네. 저는 브이로그의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올렸어요. DM과 결제 내역, 스마트워치가 말해준 그날 밤. 댓글들이 달렸죠. 불륜은 선택, 도주는 죄. 기술이 진실을 말해주는 시대. 성우는 학원 지분을 정리했어요. 부모님께 사과 영상도 찍었고 하람이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생각해봤어요. 돈, 인정력, 외로움. 우리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면죄부는 아니었죠.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카톡을 봤어요. 몇 달 전 성우가 보낸 메시지. 나 요즘 힘들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우리도 힘들어. 만약 그때 제가 다르게 대답했다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면, 같이 얘기해보자라고 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저희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어요. 조건이 있었죠. 6개월 내 별거와 성우는 중독 상담과 성교육 봉사. 저는 공방을 정식 스마트 스토어로 키워서 라이브 커머스를 주 2회. 증거는 얼음처럼, 말은 체온처럼. 이게 저희가 배운 거예요. 어제 하람이가 그 검은 코트에서 라벨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제게 건네면서 말했죠. 엄마, 새 코트에 붙이자. 아이는 모든 걸 용서하네요. 저는 브이로그 마지막에 자막을 달았어요. 불륜은 한 가정을 흔들고 침묵은 한 생을 잃게 한다. 여러분이라면 그 밤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고하셨을까요? 아니면 침묵하셨을까요? 그리고 가족이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